그나저나 내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한다는데 어떡하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뭐 한때는 기세가 등등했었죠. 왜 이준석 신당이 만들면 심지어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뭐 19%인가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깃발만 들고 앞에 뛰어나가면 현역 의원이 20명이 따라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금세 뭐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한참 뛰어가다 뒤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한동훈 컨벤션 효과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마느냐로 성탄절 이전 한 10일 동안을 보냈다면 이제 성탄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할까? 그다음에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다음에 10명에 이르는 비대위원들의 얼굴 면면은 어떻게 될까? 29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아니 목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이제 공식 출범을 합니다. 면면이 어떻게 되지? 여기에 그냥 온통 사람들이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뭐 이준석이 나가든 말든 뭐 일개 당원 하나가 탈당한다는데 그게 무슨 뉴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문제는 뒤로 미뤄도 된다. 시간적 여유가 일단 없다. 공천이 한바탕일 때, 즉 2월이나 3월쯤에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이슈는 중요한 고민거리이기는 하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건 뒤로 가도 된다. 이준석 전 대표는 더 고달프고 힘들 것이다. 천하용인, 이준석계,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사람들도 다 이준석하고 결별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가긴 나갈 것 같은데 탈당을 할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고독하게 홀로 서야 할 것 같다. 최근 신당론 행보를 보면 민낯이 다 드러났다. 개인적인 품성의 문제, 발언의 문제, 막말 같은 게 있어서 MZ세대 상징성을 가졌던 당 대표로서의 이준석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광야에 나갔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준석의 정치적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다.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뭐 품어야 한다면 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품어야 될지 언제쯤 품어야 될지는 천천히 이준석 하는 거 봐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커다란 구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준석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나의 맞상대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준석도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도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 그래 왔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간이 스타트하면서 이제 이들을 상대해 줄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구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준석 신당의 현역 의원 중 당장 합류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학살을 하면 그중 이삭 죽기 아니면 공천 탈락자 같은 분들이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이나 3월쯤 돼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때 이준석을 떠올릴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합류하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이 시작됐다.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번 주는 비대위원 인선 문제, 그다음에 새해가 밝으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디를 가는지, 어떤 정책 행보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것이 모두 다 뉴스가 될 것이다. 이준석은 더 이상 스스로 빛을 내는, 스스로 발광하는 주체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빛을 반사할 뿐인 그런 객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준석 탈당, 이준석 혼자 달려. 이분파님, 네, 골프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말리는 신용도 하지 마. 로즈레인님. 끌어안으면 국힘, 한동훈 둘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끌어안지도 마라. 정진범님.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아라. 정원우님. 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천철살인의 댓글 항상 여러분 감사하게 보고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21대 국회의원들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이제 나중에는 정리가 되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그 300명 가까운 그 숫자들 중에 여러분 초선 의원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딱 절반입니다. 151명인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다 할 것이 다 합해서 초선이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도 절반쯤입니다. 초선 의원이 58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선 의원을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초선 의원이 많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그래 왔는데 이 초선 의원들이 당에 신선한 바람도 불어넣고 소장파를 구성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당 지도부에 항의도 하고 새로운 정풍운동도 일으키고 이제 이게 소장파였는데 21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초선들이 눈치가 8단이에요. 간보기가 9단입니다. 이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창창한 정치 인생을 걸고 옳은 소리, 뼈 있는 소리, 쓴 소리 이런 걸 마다하지 말으라고 뽑아놓은 것이 초선인데 그러기는커녕 초선들이 오히려 여기 가서 줄 서고 저기 가서 줄 서고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에게 붙었다가 김기현에게 붙었다가 이제 한동훈에 붙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 아니냐? 그러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비례대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공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좋은 지역구를 골라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천권을 가진 사람 뒤에 가서 전부 다 줄을 섰던 겁니다. 처음에는 황교안,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그때 지난 올해 3월 달에 당 대표 뽑을 때 이 초선 의원들이 47명인가 8명인가 연탄장 돌렸지 않습니까? 나경원 안 된다. 나경원은 김기현한테 가서 사과해라. 뭐 이런 연팔장을 돌렸습니다. 윤심이 김기현한테 있다는 걸 알고 난 직후에 초선 의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뒤에 가서 이제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일가를 한 것이지요. 이번 초선들은 배알도 없냐. 이제 그런 겁니다. 도대체 새로운 바람, 정풍운동, 젊은 분위기는 어디 가서 찾을 거, 우리 당에는 소장파도 없느냐. 그런 질책인 셈인데요. 문제는 지금 그래서 이 초선들이 물갈이 대상이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영남 쪽에 있는 초선 의원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거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려고 앞장섰던 초선 의원들조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박 의원님 지난번 그 뭐 여러 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유한이냐 뭐 원희룡이냐 뭐 김한길이냐 등등 있을 때 제 이름을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공천 과정에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냐하면 그때 그 지지를 하려고 여기 왔다 갔다 했던 친윤 초선들이 철새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국민의 상식과 그다음에 생각과 눈높이에 맞는지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만 살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친윤 영남권 초선들이 나도 물갈이 대상인가? 난 그동안 정말 공천에 목을 메고 공천권을 가진 듯한 사람들에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내 목이 제일 먼저 잘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